잠시 후 여러분은 국제 질서를 확립하고 세계로 진출한 명나라의 역사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14세기 중엽, 중국 전역에서는 원의 지배에 대항하여 전국적인 농민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가난한 농민 출신이었던 주원장은 홍건적의 반란에 참여한 후 강남 지역의 반원 세력을 모아 1368년 난징에서 명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연호를 홍무로 정하고 홍무제로 즉위한 주원장은 북벌을 개시하여 몽골 세력을 만리장성 북쪽으로 몰아내고 한족 왕조를 부활시켰습니다. 태조 홍무제는 유교 국가 정립을 위해 각지에 학교를 세워 교육을 장려하고 과거제를 정비하였으며 민중의 도덕성 함양을 위한 유규를 반포하였습니다. 유규는 홍무제가 반포한 유교적 윤리 규약으로 부모에게 효도할 것, 우더른을 공경할 것, 이웃과 화목할 것, 자손을 잘 교육할 것, 저마다 하는 일에 충실할 것, 잘못을 저지르지 말 것에 6가지 중요한 훈계를 담고 있습니다. 홍무제는 이러한 유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도덕적 규범을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홍무제는 행정과 세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대장인 어린도책과 조세대장 겸 호적대장인 부역황책을 정비하여 조세와 요역을 부과하였습니다. 어린도책은 각 구획의 토지 면적과 모양, 토지 소유주와 경작자, 조세 액수 등을 상세히 기록한 토지대장으로 토지의 형상이 물고기 비늘을 뜻하는 어린과 같다고 하여 어린도책이라 불렸습니다. 또한 홍무제는 관리들의 수탈을 줄이기 위해 농민들이 직접 조세 징수와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이갑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갑제는 110호의 농가를 1, 2로 편성하여 이 중 부유한 10호를 이장호로 지정하고 나머지 100호는 10개의 갑으로 나누어 각 갑이 번갈아가며 갑수호를 담당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매년 각 갑에서 차출된 10명의 갑수와 이장 1명은 함께 부역 징수, 치안 유지, 부역 황책 작성 등을 수행하며 향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중앙정부는 이갑제를 통해 조세와 요역을 각 농가에 공평하게 부과하는 등 지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홍무제는 중앙집권 체제 강화를 위해 여러 제도적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신하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중서성과 재상제를 폐지하고 행정, 감찰, 군사 기능을 분리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육부를 직접 통솔함으로써 황제가 국가의 모든 정보와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늘어난 황제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황제의 비서 및 고문 역할인 대학사를 두었습니다. 대학사는 이후 영락제 시기 내각 대학사로 발전하여 실질적인 재상 역할을 맡게 되었고 이로 인해 중앙행정의 효율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홍무제는 몽골의 재침입 위험에 대비해 아들들을 북방의 여러 지역에 배치함으로써 국경 방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동남 연안 지방에는 해금 정책을 실시하여 일반인의 해상무역을 금지하고 조공무역만을 허용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불법 무역을 억제하고 해적 활동을 줄이는 동시에 해상에서의 국가 통제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영락제는 정변을 통해 황제의 자리에 오른 인물로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명나라의 국력과 황제의 위상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영락제는 자금성을 건설하여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고 강남 지방의 풍부한 물자를 수도로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해 대운하를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대외 팽창 정책 추진으로 황제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여러 차례 북쪽의 몽골을 공격하였으며 남쪽으로는 베트남까지 점령하며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영락제는 명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환관이자 무슬림인 정화에게 여러 차례 대규모 항해를 명하였습니다. 정화의 원정은 총 7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인도를 넘어 아프리카 해안까지 진출하였습니다. 정화의 함대는 가장 규모가 컸을 때 대형 함선 60여 척과 소형 함선 100여 척을 포함하였고 2만 7천여 명의 병사와 선원이 승선하였습니다.
함대는 각지의 왕이 바치는 헌상품과 황제가 보내는 하사품, 지역 사절단 등을 싣고 항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명은 동남아시아와 인도, 서아시아, 나아가서는 아프리카에 이르는 명 중심의 국제 질서와 조공 체제를 확립하며 명의 해상 능력 및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명은 중기 이후 무능한 황제들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환관들이 국가의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또한 북쪽의 몽골과 동남 해안의 왜구를 의미하는 북로 남왜가 출몰하자 이들을 막기 위한 만리장성의 보수와 강화는 국가에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하였습니다. 16세기 후반 내각대학사 장거정은 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토지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의 일조 편법을 확대하며 재정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로 인해 명은 안정을 되찾는 듯 하였으나 장거정 사후 환관들의 정치 개입과 당파 싸움이 심화되어 국가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더욱이 임진왜란으로 인한 출병과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농민봉기 진압에 많은 재정이 소모되고 17세기에 들어 만주 지역의 여진족이 강력한 위협으로 등장하면서 방위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악화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하였고 기후 악화 등 자연재해의 증가가 겹치며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압박은 농민 봉기를 촉발시켰으며 이중 이자성의 군대가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1644년 명나라는 결국 멸망하였습니다. 이후 중국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청나라의 역사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